중국이 저가형 반도체로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을 구현한 딥시크를 발표하며 AI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미국 정부는 저사양 칩에 대해서도 중국 수출 통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딥시크의 오픈 AI 데이터 무단 수집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응책 마련도 주목되는데요. 여기에 미국 상무장관 후보자가 반도체 보조금을 취소할 수 있다는 듯한 발언을 하며 국내 기업들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역시 반도체 얘기를 좀 오늘은 안 해볼 수가 없죠. 오늘 두 분과 이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딥시크 이 쇼크가 이제 과연 이제 뭐 월가는 이미 한번 난리가 난 상황이고 이제 조금 이제 안정이 돼가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오늘 시작이잖아요. 네.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포인트는 어떻게 좀 잡으셨습니까? 일단 오늘 대형주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좀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지위가 워낙 또 견고했었고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존하는 AI 중에서 최고다라는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실 시장에 굉장히 놀란 거죠. 중국의 기술력이 이렇게까지 벌써 올라왔나? 라는 이제 부분. 거기다가 지금 현재 챗 GPT와 계속 성능 테스트를 이제 비교하는 동영상들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보니까 확실히 지금 딥시크가 그 이제 그 챗 GPT에서 못 잡아냈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또 잡아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중국과의 그런 이제 AI 패권 다툼에 있어서 미국이 밀리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미국 시장에서는 일단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돈을 많이 쏟아붓고도.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사실 지금 뭐 챗 GPT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돈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맞습니다. 없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저비용으로 이런 고성능의 생성형 AI, 이런 추론형 AI를 만들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거 저가로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회의론까지도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오픈 AI 그 CEO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이 딥시크의 그런 가격들을 고려해 봤을 때 뭐 이런 이제 인상적인 AI 모델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은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쪽에서 딥시크 쪽에서 우리의 지금 기술을 가져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데이터 무단 수집 가능성에 대해서 향후 지금 이제 조사에 지금 착수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소송전까지도 나중에 좀 불거지게 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지금 관심이 여전히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챗 GPT였다라고 친다면 올해는 딥시크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경쟁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더 강조가 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이런 이제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제 대형주들의 주가는 조금 흔들릴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이러한 관심도가 쏠리면서 AI 패권 경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반사이익은 또 우리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입게 되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딥시크 관련된 쇼크 말 그대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좀 쇼크로 봐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라고서 보고 있긴 합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좀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성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좀 되는 거죠. 자, 이런 시장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미스터 마켓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제 오늘 뭐 잠시 후에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들도 뭐 워낙 다양합니다만 이제 HBM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변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우선 오늘 가장 주목하실 건 SK 하이닉스일 것 같은데요. 이달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SK 하이닉스를 향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과연 오늘 외국인의 투심이 하이닉스를 향해서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거래일만 보게 된다면 22만 1,000원 선까지 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사실 이번에 딥시크의 쇼크가 삼성전자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딥시크에 사용된 그 자체가 HBM이 지금 H800 정도의 기술인데 그게 삼성전자가 구현이 가능한 정도이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삼성전자는 많은 발주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방향이 어떻게 엇갈릴지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함께 뭐 주가가 연동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죠. 다만 전거래일에는 한미반도체 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5일 차트를 보더라도 한 1%가량 빠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장비 관련 기업 중에서는 이오테크닉스가 15만 8,400원대에 마감을 했는데 SK하이닉스와 5일선 보게 된다면 굉장히 비슷한 차트 구조 갖고 가고 있고요. 테크윙이요. 이달 들어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전일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한 2%가량 빠지면서 5만 원대 소폭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과연 오늘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지 특히나 HBM과 관련돼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엔비디아가 흔들렸을 때도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기업들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과학적 파트너는 어떤 종목을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사실 좀 중소형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약간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쵸, 그럴 수 종목들이 약간 있죠. 테마성으로 한번 튀어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그 연휴 사이에 관련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 좀 몇 가지 이제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 그 언론 쪽에서 언급이 되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MK전자가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여져서 MK전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MK전자 자체는 그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소재 등을 만드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 쪽에다가 이 반도체 그 패키징 그런 장비들 있잖아요. 네. 중고 장비들을 또 중국의 업체에다가 아. 판매를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이게 원래 반도체 소재 하여간 뭐 장비 이쪽 회사를 알고 있었는데 중고 장비를 파는 이제 거래하는 이런 사업을 새로 하고 있다. 네, 아무래도 그 AI 경쟁이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해질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중국의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지금 이러한 딥시크를 이제 좀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활성화가 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뭐 지금 우리 국내 이런 반도체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세계적으로도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설비들을 중고로 사서 계속 이제 설비를 돌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쪽에 있는 이제 MK전자가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저가형 AI 칩인 그 호퍼 시리즈 중에서 H800이라고 있거든요. 그 800 시리즈를 시간당 $2에 2달간 빌려서 이 해당 AI 모델을 개발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에서도 어차피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이런 저가형 GPU는 또 계속해서 쓰게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고 네. 그리고 사실 그런 거를 또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뭐 HBM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거진 이제 디램을 적층으로 쌓는 구조다 보니까 계속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첨단 HBM을 쓰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이제 수요가 늘게 되지 않을까라고서 보여지고요. 실제로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130억 달러 정도의 지금 이른다고 전망이 나왔었는데 그게 역대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옴으로써 또다시 또 최고치를 달성을 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MK전자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의 법인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중국 법인이 이렇게 또 만약에 중고 장비 판매 사업이 계속 호조세를 보이거나 한다면은 매출도 당연히 계속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그렇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이 중국 법인이 작년부터 기점으로 해서 베이징 거래소 쪽에다가 지금 상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마 올해는 제대로 이 딥시크 열풍에 중국 시장에서 좀 올라타면서 상장까지 추진하게 된다면 MK전자의 그 기업 가치도 같이 함께 덩달아서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일단은 움직임이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일단 MK전자를 우리 시청자분들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계속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흐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기술적인 움직임도 보자면 사실 낙폭이 예. 굉장히 좀 크게 나와준 상황이라서 최저가 5,340원까지 떨어진
종목입니다.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기술적으로 수렴 이평선으로 지금 흐름이 네네.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구간에서는 거래량만 한번 붙어주게 된다면 급등이 한번 강하게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그동안에 좀 소외받던 이런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접근이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 파트너님 어떤 종목 보세요? 저도 뭐 딥시크로 이제 수혜주로 이제 거론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하드웨어 쪽, 반도체 쪽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SNS텍이라는 종목을 골라보았습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 EUV용 이 펠리크를 이제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이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미세한 회로 패턴을 이제 반도체 웨이퍼에 정확하게 이제 전사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부품이고, 이제 EUV 펠리크 같은 경우에는 포토 공정에서 이 포스토 마스크를 이제 보호하는 덮개인데, 이 회로 패턴이 담긴 마스크에 이제 빛을 통과시켜 웨이퍼에 이제 회로로 이제 찍어내는 과정에 이제 쓰이는 그런 이제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이제 고밀도 이제 직접 회로 이제 이쪽으로 조금 많이 이제 나아가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이제 EUV라는 장비를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장비가 되는 상황이고, 그걸 이제 그 관련 이제 소재를 만들고 있는 SNS텍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매출액이 한 10에서 20%, 30% 가까이 지금 성장이 매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에 매출액이 874억인데 2023년 매출액을 보면 1,500억대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고, 올해는 더욱더 그 매출액이 지금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고성장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고, 주가도 원래는 조금 더 내려오면 제가 이제 관심을 가져볼까 했는데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좀 우리가 좀 따라잡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만 원 정도 구간에서 대략 한 2만 8천 원 정도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을 하신다면 중기적으로 최소한 4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좀 아주 그렇게 많이 회자가 되는 그런 종목들은 아닌데요. 오히려 딥시크 사태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는 두 종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